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환자분들이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엔 제가 4년이라고 적었는데 4년 이상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도 힘들었거든요. 제가 영상에도 많이 남겨놨는데요. 여기 적어 있는 뭐 소화가 안 되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답답하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불편하고 체하고 체중이 자꾸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제가 직접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증상이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것저것 해보아도 잘 낫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그때 한의대생이었는데 한의학적인 것들 혹은 병원의 시술, 약물들 다 해봤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안 가본 데가 없었고요. 유명한 데는 진짜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증상이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 자신을 고쳐야겠다 싶어서 제 자신을 살리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한의학, 그 중에서도 제 심화 전공이 됐던 사상체질학, 그리고 침도요법, 도침치료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료해드리는 환자분들은 결국에는 자율신경실조증 혹은 제가 겪었던 이관기능장애나 이런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낫기 힘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그 과거에 불편했던 마음을 알고 최대한 잘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실조증은 진행 단계랑 패턴이 있어요. 물론 이 패턴이 무조건 일치하진 않습니다. 체질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뛰어넘는 것도 있고 한데요. 꼭 일정하진 않지만 이 패턴과 단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 내가 이 정도 단계니까 치료가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혹은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보통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 답답, 호흡 불편감, 소화 안 됨, 그리고 불면증.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혹은 좀 쉬면 괜찮겠지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증상이 점점 이 전체적인 원인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더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증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 원장, 이제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좀 더 편하게 좀 살지 왜 그랬냐. 그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었나 봐요. 자실증은 열심히 목표를 달고 하루하루 사는 분들한테 잘 생겨요. 그냥 조금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들은 자율신경실조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 체질 특성상 끊임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생겼던 것 같아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6년이, 한의대 6년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 패턴을 따르니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좀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각각 신경절들이 레벨이 척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대응 상황에서 내 몸을 이겨내려고 혹은 어떤 스트레스를 지켜내려고 이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서 활동하려고 이런 활성화되는 신경절이 교감신경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몸을 좀 이완시키고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것이 부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이 모여있는 부교감신경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미주신경이라는 게 뇌신경으로 있어요. 물론 3번, 7번, 9번, 10번. 물론 지금 미주신경이 10번인데, 전체적으로 많은 뇌신경들이 부교감신경에 속하기도 하지만, 미주신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과 더불어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내 몸에서 시소처럼 내 몸을 왔다 갔다 조율하면서 통솔 센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고카페인이나 누적된 스트레스, 불면증, 과로 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 내 몸의 통솔자가 이런 패턴별로 여러 증상을 유발하게 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지만 증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이때 치료 오시면 사실 치료가 빠릅니다. 한 번으로도 되게 편해져 이런 분들도 많아요. 가장 초기형의 상태인데 불안증, 두근거림, 호흡 불편감, 소화불량, 불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 이때는 이런 병원에서 시술하는 서양의학적인 처치, 차단술, 교감신경 차단술, 성상신경 차단술, 스내피 주사 이런 것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과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약물도 잘 들어요. 한의학적으로도 신경절에다가 도침을 쓰는 도침요법, 신경절 약침요법, 이게 현대 한의학적인 스냅이나 차단술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빠른 경우에는 한두 번만으로도 경과를 보시기도 하고요. 한 달 안에도 좋은 경과 보십니다. 근데 이제 2단계부터는 이 교감신경을 이겨내려고 부교감신경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부교감신경도 같이 항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간 이상해져요. 긴장이 되면서도 뭔가 좀 이완되는 느낌도 들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예민해지면서도 피로해지기도 하고 이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증상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이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긴장돼 있는데 피곤하다. 가만히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다. 소화가 안 되는데 기운도 없다. 예민해졌는데 집중도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신경이 이상하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기능을 잃은 게 아니라 항진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차단술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아직도 좀 빠른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부교감 신경까지 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더 걸립니다. 두세 달 걸린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3단계 이후부터 오시는데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올라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시기예요.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오르고요. 요거를 내리기 위해서 부교감신경도 같이 오르다가 두 가지가 이렇게 전쟁을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격이 커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증상이 나타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슨 이제 신경저하 증상과 항진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되게 불편한 증상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진짜 힘듭니다.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요. 기초 체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치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부교감 신경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이 이미 나타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뭔가 깎아내려서 항진된 거를 내리는 것보다 끌어올려주는 치료, 심지어 이격이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커졌죠. 이때는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이 체질 균형 한약,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한약이 꼭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끌어내리는 거는 시술로서 접근이 되는데 끌어올리는 시술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래서 차단술로 교감신경만 이렇게 내리는데 끌어올리는 거는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체질 균형 한약이 체질별로 들어갑니다. 치료도 보통 진짜 길면 4개월 이상 혹은 석 달 이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4단계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이제 기능이 저하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도 이때 체중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체중의 감소, 피로, 식사를 아예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약간 변실이 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기저근을 이제 골반저근이나 이런 코어 근육들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항진된 게 아니라 완전 탄력되고 소진된 상태입니다. 근데도 MRI 보시거나 CT 보시면 장기 기능은 생각보다 정상이에요. 염증도 없고요. 근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몸이 너무 힘든 이때는 한약을 비롯해서 시술적인 접근으로 6개월 이상 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꼭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교감신경 항진인지 부교감신경이 같이 항진되어 있는지 교감은 항진되어 있는데 부교감신경이 저하가 되어 있는지 둘 다 떨어져 버렸는지 이 단계에 따라서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체질 진단을 잘 해서 진맥과 더불어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요거를 평가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기능에 이 접근을 하는데요. 구조적인 거는 막힌 걸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제 도침요법, 약침요법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아까 끌어올려주는 기법, 체질 한약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상체질 전공하고 팔체질의학을 환자분들 치료할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서 기능적인 접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침요법, 굉장히 굵고 길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약침요법, 한약과 체질을 가려서 쓰고요. 그리고 체질별 한약, 이거는 태양인 체질약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진맥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자율신경실조증을 단계별로 구분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자율신경실조증 관련된 이런 글과 그리고 체제에 관련된 영상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같이 업로드해드리고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